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호환 펜슬 중에 하나인 테라 스마트 펜슬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패키징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겼고요. 뒤쪽에 한글로 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패키징을 열어보면 자, 구성품은 여기 매뉴얼이 이렇게 한 장 있고요. 그리고 펜슬 본체가 있고 또 열어보시면 전용 충전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분의 펜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성품은 이제 치우고 펜슬 본체를 보면 상당히 심플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아이패드용 애플 펜슬 2세대인데 그냥 보기에는 물론 차이가 있죠.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무게가 원래 있는 이 펜슬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워서 좀 들고 다니기 편한, 전원을 켤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한번 다시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충전할 때는 항상 이 전용 충전선을 써야 돼요. 이게 이쪽에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전용 충전선을 이렇게 꽂아서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을 하는 타입이라서 이 전용 충전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여타의 호환되는 펜슬들 중에는 마이크로 오핀이나 C타입들도 탑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펜슬을 사용을 하려면 일단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블루투스를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끄고 이 상태에서 스마트 펜슬에 이제 전원을 켜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연결 절차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원 켜고 누르면 쓸 수 있다. 이건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호환되는 펜슬류를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써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전원을 이제 쓸 때까지만 쓰고 자기가 껐다가 켤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좀 자율성이 있다는 게 좀 좋았고 결정적으로다가 여기는 펜슬 지금 프로 3세대 12.9인치인데 이 마그네틱이 있어서 옆에 붙어요. 그래서 그냥 정품 펜슬 마냥 이게 붙어서 진짜 막 흔들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는 않고 들고 다니기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펜슬이 일반적으로 쓰는 앱들이 다 호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그림이나 이런 거를 많이 그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필기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필압이나 틸트 기능 같은 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자주 쓰는 굿노트를 한번 이제 열어서 보면 꺼놨네요. 다시 켜고 자, 굿노트를 한번 보면 필기가 잘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기가 잘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필기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마바사 필기 테스트입니다. 필기가 굉장히 잘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되고 다만 이제 원래 정품 펜슬이라면 여기 두 번 클릭을 하면 이제 지우개로 가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기능은 없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지우개를 이렇게 다시 지우고 자, 다시 가나다 테스트. 필기감 괜찮고요. 필기 속도 이거 지금 다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고 특별히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어차피 필기만 하는 거라서 특별히 다른 기능은 없잖아요. 이렇게 두께 인식도 좀 되고 다른 색깔 테스트 네, 이런 식으로 잘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떨까? 한번 해봤어요. 사실 평소에 그림을 잘 그리진 않는데 자, 이것도 지금 인식은 일단 다 되고요. 색상을 빨갛게 해볼까요? 해보고 이런 식으로 브러쉬가 이게 뭐가 되어 있는 거지? 스케치, 잉크에서 머큐리? 이거 너무 진하네. 이게 다룰 줄을 잘 몰라가지고 제목, 스케치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사과를 이렇게 그린다든지.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필 압이 인식이 안 돼요. 뭐 꾹꾹 눌러도 똑같이 나오고 틸트 기능 같은 것도 당연히 없어서 여기서 잉크 아까 다시 뭐 이렇게 틸트 기능이 없어서 그냥 똑같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림 그리기에는 사실 적합한 펜슬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일 필압만 인식이 되고 뭐 다른 틸트 기능 이런 거 다 없어서 그림 그리기에는 좀 부적합한 펜이 아닌가. 자, 그러면 다음 루마 퓨전.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건데 이런 걸 할 때 뭐 인식이 되느냐? 잘 인식이 이쪽을 보여드려야 돼. 자, 잘 인식이 되죠? 인식이 되고 뭐 일반적인 펜슬 기능은 다 돼요. 다만 안 되는 건 필압이랑 틸트 인식이 안 된다. 그 정도만 안 되고 일반적으로 필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인식이 됩니다. 사실 이거를 뭐 정품 펜슬이랑 비교를 한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 지우고 이제 이거 끄고요. 정품 펜슬 인식을 한번 다시 해보고 자, 저기 펜슬 인식이 됐고 자, 그럼 이제 이게 근데 확실히 조금 그 쓸 때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이 테라 스마트 펜슬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딱딱함이 느껴지네요. 펜촉의 어떤 느낌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딱딱해서 아마 이 필름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화면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 필기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필름을 씌우고서 쓰시니까 뭐 크게 이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정품 펜슬이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죠. 이거 누르면 이제 옮겨가고 자, 그럼 다시 그림 그리기로 가서 아까 했었던 필압 인식이 다 되죠. 뭐 이런 게 다 인식이 됩니다. 확실히 이런 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품과 비정품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품과 이 호환 펜슬과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필기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거를 기반으로 좀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이 펜슬이 전원 버튼만 누르면 어쨌거나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쓸 때는 그냥 전원 버튼 끄고 옆에다 그냥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성이 굉장히 좋다. 다른 블루투스 연결 이런 거 필요 없이 펜슬 전원만 껐다 키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했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이게 호환되는 기기가 목록이 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여기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호환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말고도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것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태블릿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예를 들면 뭐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있으신 분은 2세대 펜슬을 쓸 것이고 아이패드 미니나 뭐 다른 아이패드를 쓰신 분들은 아이패드 1세대 펜슬을 쓰실 거잖아요. 근데 필기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필압이나 틸트 지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테라 펜슬 하나만 가지고 아이패드 프로에도 쓰고 아이패드 미니 5에도 쓰고 여러 가지 기기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어쨌거나 가격입니다. 이게 정품 펜슬의 경우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만 5천 원이 돼서 뭐 아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16만 5천 원이고 1세대 펜슬의 경우에도 어쨌든 10만 원이 넘어가죠. 이 테라 펜슬의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한 3만 9천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해서
정품 펜슬 대비 가격이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2세대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는 제가 AS라고 썼는데, 지금 이 펜슬 자체는 그 테라 코리아라는 데서 수입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환되는 펜슬, 뭐 짜플 펜슬이라고 하는 펜슬들이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보통 구매를 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면 뭐 펜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 뭐 어디 AS 맡길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연락을 하기에도 좀 번거롭고, 또 해외다 보니까 뭐 물건을 당연히 보내고 다시 받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국내 유통사가 있는 이 펜슬의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쨌든 이 AS 문의를 할 수가 있고 대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네 번째 장점이라고 써놨습니다. 단점을 보면 첫 번째로 충전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용 충전선이라서 이게 고장나면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다른 충전선을, 이 충전선을 다시 사서 이제 꽂아야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충전선으로는 이걸 어떻게든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어쨌든 최대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필압이나 틸트가 지원이 안 됩니다. 뭐 저같이 그냥 필기만, 간단히 필기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좀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또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 가격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장점 네 번째 뭐 AS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어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짜플 펜슬 해가지고 뭐 종류도 많고 세대도 많고 한데, 이제 가격이 보통 이거보단 싸거든요. 뭐 한 2, 3만 원대 안에서 아마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테라펜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한 3만 9천 원대로 일반적인 그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짜플 펜슬보다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 이게 좀 어느 정도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점으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이 테라 펜슬에 만족을 했어요. 이런 그 짜플 펜슬류를 저는 아직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사용성이 좋고, 뭐 진짜 전 사실 필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능에 이 정도 뭐 무게, 이 정도 뭐 편의성이면 충분히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펜슬이 지금 화이트인데 이건 블랙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품 펜슬에도 블랙이 있었으면 아마 블랙을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블랙이 있어서 뭐 색깔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은 뭐 블랙을 구매도 할 수가 있다는 점, 뭐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컬러 선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그 스마트 펜슬, 테라 스마트 펜슬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 정품 애플 펜슬로 뭐 다른 복잡한 작업을 하시지 않는 분, 저처럼 필기만 간단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테라 펜슬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제품에 대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